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에게 팔릴 뻔한 작은 섬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거점이 되다 중국 불법 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 중과 새끼들이 격렬하고 비열하게 뺏어드는 군사지리적 요충지 경렬비열도 충남 태안반도의 끝자락인 관장곳에서 서해상으로 55km 떨어진 곳엔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경렬비열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섬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서해 독도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서해상 섬이 바로 경렬비열도이기 때문입니다. 깎아지른 해안 절벽과 기암 괴석들도 독도를 연상하게 하죠. 실제로 경렬비열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직선거리로 26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짓는 23개 영해 기점 중 한 곳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물고기 등 해양자원이 풍부해 예전부터 황금어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에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매우 잦은데요. 불법 조업의 60%가 이곳 경렬비열도 해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곳에서는 매번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이 조선족을 앞세워 경렬비열도 가운데 개인 소유의 섬인 서경렬비도에 대해 20억 원을 주겠다며 매입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토 영해 기점인 섬의 소유권을 중국인이 갖게 됐을 경우 향후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섬의 토지는 물론 인근 양식장 허가 관련 서류까지 떼어온 것으로 봐서 어장 확보까지 노린 시도로 파악됩니다. 이는 즉 우리 바다 국경을 침탈하고 황금 어장도 빼앗아가려 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국토의 소유주가 바뀐다고 해서 주권국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상대가 중국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일례로 중국은 남중국해 양아치답게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구단선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 그곳을 군사기지로 만들어 베트남,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기각했지만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게 중국이죠. 뭐 중국이 중국한 것입니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작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17년 내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를 계속 건설하였는데요. 암티는 중국이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제도 내 약 29헥타르 29만 제곱미터의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전략 및 국제학연구소 산하의 암티는 중국이 꾸준히 공사를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위성사진도 공개하였습니다. 암티는 스프레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수비 및 미스피스 암초와 파라셀 제도의 노스 트리톤 섬에 지하 창고와 관리 건물부터 대형 레이더 및 센서 기지까지 다양한 시설이 새로 건설됐다고 전했습니다. 암티는 이전에 스프레틀리 제도에 7개의 인공섬을 건설했으며 이 중 3개는 비행장과 깊은 수심의 항구를 갖춘 공군 및 해군 작전 기지로 전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섬이 없는 곳도 시멘트를 뿌려 섬 만든 뒤 미사일 까는 중국이 만약 경렬비열도를 사들이게 된다면 뭐가 됐든 국익에 해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즉시 중국의 해상민병대로 불리는 중국 불법 어선들의 전초기지가 되겠죠. 실제로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휘선암초 부근에 중국 선박 220여 척이 떼지어 다니며 주변국에 위협을 주고 있음에도 중국 측은 우리 소유의 땅에서 잠시 거친 파도를 피해 정박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일반적인 어선이 아닌 영유권 분쟁이나 조업 갈등이 벌어지는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준군사 조직인 해상민병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상민병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기 어려우니 중국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상대 측 국가가 어선을 공격할 시 민간인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며 역으로 피해 보상 및 군사적 개입의 근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해양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민병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상 민병은 18에서 35세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전체 민병 중 3.7%인 30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상 민병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훈련, 물자운반, 해상 시위 등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군, 해경의 정보원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광동의 차오저우 지방군구는 해상 민병대의 정찰 및 감시, 연락에 필요한 최신식 장비들을 장착하도록 지원까지 해주면서 아예 군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 미해군 소속 이지스 구축함 라세남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CBL이 이내로 진입해 초계작전을 수행하자 금세 중국 어선단 수백 척이 달라붙어 벌떼 전술로 압박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 미 이지스함은 외형상 중국 선박들이 군함이 아닌 어선이어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장합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어선들의 이러한 행태는 타국 해군, 해경이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남중국 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서해바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한데요. 한국 정부에 따르면 우리 서해바다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매년 4월 기준으로 2018년 50척, 2019년 90척, 2020년 80척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 올해 들어 2021년 240척으로 급증하였습니다. NLL 인근 중국 불법 조업선은 대부분 북한 수역에서 머무르다가 밤이 되면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데요. 북한이 중국의 조업권을 판매한 여파로 인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이 자국 수역에 대한 조업권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중국은 역시나 중국답게 제재를 위반하고 조업권을 사서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선을 단속하는 한국군과 해경의 안전도 위협받곤 합니다. 지난 2016년 10월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하기도 했으며 2019년에는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 승선자들이 한국 해경 쪽으로 도끼를 던지며 저항하고 달아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단속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새까맣게 때로 밀려드는 중국 어선에 소수로 맞서는 해경 단속 인력은 그야말로 중과부적의 상황을 매일 직면합니다. 정부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발칸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나서는데요. 그동안 해경은 공용화기 대신 권총 같은 개인화기로 공포탄을 쏘거나 공중에 위험용 실탄을 발사하는 수준이었으나 정부가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함정에 장착되어 있는 발칸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500톤급 이상 해경 함정에는 40mm 발칸포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40mm 발칸포는 최대 사거리가 6km이며 유효 사거리는 4km입니다. 1000톤급 이상 함정에는 발칸포 이외에도 M60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발칸포를 사용할 경우 선박 격침도 가능합니다. 중국 눈치 보지 마시고 선조치 후 보고하셔서 두 번 다시는 우리 해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무인도로 방치되어 관리가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경렬비를 도는 현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4명이 2명씩 짝을 지어 15일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업 감시와 인근 해역을 오가는 배들에 불을 비추는 일이 상주 인력의 주요 임무입니다. 섬 정상에는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투룸 형식의 숙소 4채가 지어졌고 섬에 전기를 공급할 태양광 발전시설 그리고 헬기장도 조성되었습니다. 기상 관측 장비도 대폭 확대돼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등의 관측기지 역할도 맡게 됩니다. 정부는 최서단 경렬비열도가 유인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렬비열도 가운데 등대가 설치된 북경렬비도에 국가기준점을 설치하였는데요. 국가기준점은 국토에 관한 각종 개발 등의 입안을 위한 지도를 제작하거나 측량 등 골격이 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평면, 높이, 중력값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기준점은 전국에 4,66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통합기준점의 설치는 서해 도서지역의 위치 기준점을 추가했다는 의미를 넘어 서해 해양 영토의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게 국토지리정보원의 설명입니다. 또한 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기상악화에 닥친 우리 어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26일 해양수산부는 해양 영토 수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열비도항과 경북 경주, 간포항, 경남 통영, 진촌항을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는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안항은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입니다. 독도나 경렬비를 뒤에 경찰 공무원이 배치되고 항만을 운영하고 외국인 거래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 또한 물론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하고 더욱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해역을 재집 드나드는 불법 어선들을 보이는 즉시 격침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은 퇴임한 인니 해양부 장관 수시푸지아 투티는 재임 기간 불법 조업 어선 500척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인니 장관을 해하기라도 했나요? 아니면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단교를 했나요? 오히려 불법 어선의 수가 크게 줄어 자국 어민들의 어획량이 역대급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푸지아 투티는 설문조사에서 91%의 업무지지 평가를 받았고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